안녕하세요. 커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보시면은 만들기 8 인쇄전 체크사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인쇄전 체크사항. 내가 일러스트로 어떤 작업물을 만들었어요.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 스티커가 될 수도 있고 명함이 될 수도 있고 패키지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현수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물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물을 만든 후에 인쇄소나 출력소에 발주를 넣게 될 때 파일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주의사항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색상, 서체의 글자죠. 그 다음에 일러스트에서 어떤 효과를 적용한 오브젝트, 그죠? 세 개.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일러스트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미지를 불러올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런 변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하는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서체, 효과, 색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상부터 보면은 일러스트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장된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N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죠. 컨트롤 N, 그죠? 예를 들면은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 나는 A4 단면 전단지를 만든다고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A4, 그죠? 기본적으로 일러스트에서 저장된 A4를 클릭했더니 자동으로 수치가 입력이 됐죠. 단위는 밀리미터, 방향은 세로, 그죠? 세로로 바꿔놨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러스트 화면에 A4 용지가 도큐먼트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여기서 그림도 불러오고 글자도 치고, 그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인쇄소에 넘기겠죠. 그죠? 거기서 가장 포인트는 이렇게 컨트롤 N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컬러 모드가 CMYK 여야 한다는 거죠. 인쇄를 목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CMYK 컬러 모드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파일에 가시면 상단에 컬러 모드 바꾸는 란이 있어요. 도큐먼트 컬러 모드 CMYK 체크되어 있죠? 혹시라도 RGB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인쇄되면은 색깔이 약간 틀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컬러 모드를 파일, 도큐먼트 컬러 모드, CMYK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죠. 색상, 컬러, 인쇄 모드를 CMYK로 체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죠? CMYK 컬러를 더해 가면서 색깔을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별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별색. 예를 들면은 팬톤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그 다음에 블랙 이 네 가지 색상을 더해 가지고 만든 색깔이 아닌 고유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윈도우 가시면은 별색은 요 스와치 라이브러리, 윈도우 스와치 라이브러리 가시면은 어딨나요? 상단에 컬러북이라고 있어요. 인쇄소 가면은 이렇게 별색 컬러북 차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차트를 보고선 여러분들이
난 이 색깔 별색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그 색깔로 인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팬톤 뭐 쭉 써있죠?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팬톤 차트가 쭉 뜹니다. 그죠? 내가 만든 오브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팬톤을 클릭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아까 CMYK로 됐던 컬러 패널이 팬톤으로만 바뀌었습니다. 그죠? 뭔가 이상해졌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팬톤으로 이 색깔로 고유의 색깔로 인쇄를 하고 싶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팬톤은 가격도 비싸고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단지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어떤 작업을 할 때 혹시라도 이렇게 팬톤이 이뻐가지고 색깔을 썼는데 나는 발주하기 전에 CMYK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 바꾸는 방법입니다. 팬톤을 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에디트 컬러 그러면은 Convert to CMYK라고 있어요. 그죠? 에디트 컬러 Convert to CMYK 클릭. 그죠? 클릭하시게 되시면 보시면은 CMYK로 바뀌었죠. 팬톤 색깔을 고유의 팬톤 색깔을 CMYK 색깔로 변환한 거예요. 그죠? 색깔이 변환하면서 가장 비슷한 팬톤 색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CMYK로 이렇게 별색 팬톤 색깔을 변환시키면은 비슷한 색상을 별색을 쓰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색깔을 CMYK 네 가지 색깔을 더해가면서 색상을 만드는데 그 네 가지 색상의 혼합이 오차 범위가 혼합일 경우 오차 범위가 커진다는 요 글자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 밑에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해 볼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레이어 잠금을 해놨어요. 이 패널들은 다 윈도우에 있다고 그랬죠. 혹시라도 내 화면에 없는 패널들이 보일 때는 그죠? 윈도우 가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나와요. 레이어 여기 있죠? 체크 없어졌고요. 윈도우 레이어 클릭 다시 나왔죠? 요 첫 번째 레이어 2 잠금 표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이 돼요. 네 색이 혼합일 경우 전체 선택 툴로 클릭을 한 거예요. 색깔이 C70, M50, 80, 10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요 퍼센트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 색깔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인쇄를 했을 때 내가 화면에서 보이는 이 색깔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Alt키 복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K가 살짝 추가되거나 C가 살짝 적어지거나 또 Alt키 복사했어요. M이 살짝 올라가거나 Y가 살짝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난 이 색깔을 원했는데 요 수치를 입력해도 요런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색깔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색 혼합일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C100 Alt키 복사 M100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색깔을 100 아니면은 뭐 6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CMYK 4개의 색 중에서 한 가지 색이나 아니면은 Y100, M100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상을 섞을 때는 색상 범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거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바탕 색깔에 그죠? 그 위에 같은 계열의 오브젝트를 겹쳐서 표현할 때
바탕과 위에 있는 오브젝트의 색상 차이가 크면은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지만 작으면은 이렇게 묻혀가지고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볼게요. 전체 선택 툴로 바탕을 한번 클릭했습니다. 살짝 이동해 볼까요? 그냥 네모 툴로 바탕 네모를 하나 만든 거예요. 색깔을 볼까요? K100이네요. 그죠? 그 위에 글자가 있어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K95예요. 밑에 써 있죠? 바탕은 K100, 글자는 95. 그러면은 바탕과 글자가 5% 차이죠. 그죠? 이렇게 20에서 30이 아니고 5%로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화면에서 봤을 때는 글자가 읽히지만 이 두 가지 색상을 적용한 오브젝트를 인쇄를 해서 보면은 위에 있는 글자가 밑에 있는 K100에 묻혀서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읽혀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시커멓게 보여요. 두 번째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두 번째는 K100 글자는 90이죠. 아까는 5 차이였는데 이번에 10 차이죠. 눈으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잘 보여요 글자가. 그죠? 하지만 이것도 좀 위험하다는 거죠. 인쇄를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색상이 밑에 있는 색상에 묻혀가지고 안 보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써있죠? 2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탕은 100, 글자는 80. 그죠? 요 정도는 돼야 출력을 했을 때 바탕과 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두 개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색상에 따라 좀 차이는 좀 더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어두운 계열이니까 그죠? 더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 이상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버프린트 확인. 이거는 오브젝트가 겹쳐 있을 때 전체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겹쳐 놨어요. 그죠? 나는 내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노란색, 핑크색, 파란색 이렇게 인쇄가 돼야 되는데 5번 프린트를 체크하게 되면 이 세 개가 겹친 형식으로 인쇄가 돼요. 예를 들면은 전체 선택 툴로 선택했습니다. 클릭 드래그. Alt키 누르시면서 이동 복사했어요. 5번 프린트 한쪽은 적용하고 한쪽은 해제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5번 프린트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 오른쪽은 선택을 해서 오버 프린트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패널들은 다 윈도우에 있다고 그랬죠? 어트리뷰트 윈도우에서 찾으시면 되죠. 컨트롤 F11이네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확대해 놓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오버프린트라고 써있죠? 클릭을 합니다.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왼쪽 클릭 드래그. 클릭이 안 돼 있죠? 오른쪽 클릭 드래그 돼 있죠? 그러면은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뷰에 가시면은 오버프린트 미리 보기가 있어요. 확인되셨으면은 클릭. 그죠? 왼쪽은 오버프린트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 오른쪽은 오버프린트를 체크한 상태. 인쇄를 하게 되면 난 이렇게 이런 색깔을 원했는데 오버프린트를 체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해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마 기본적으로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어트리뷰트 가신 다음에 체크를 할 필요는 따로 없다는 거죠.
미리 보기 오버프린트 클릭. 다시 비활성화 시켰어요.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체. 요거는 제가 다른 많은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이죠. 글자는 윤곽선 만들기, 클리트 아웃라인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타입 툴로 글자죠. 바탕 한번 클릭, 키보드 입력, 글자가 입력됐어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로 확대해 봅니다. 이렇게 글자를 쳤어요. 캐릭터 패널 보시면 내가 선택한 글자체 명이 나와요. 캐릭터 패널도 없으시면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윈도우 타입 캐릭터예요. 체크 없어지고요. 다시 윈도우 타입 캐릭터 나왔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글자 타입 툴로 친 상태에서 바로 이 파일을 일러스트 AI로 저장해서 인쇄소에 보내면은 인쇄소에서 이 어도비 명조체가 있으면은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만 파일을 열었을 때 이 폰트가 출력소 프로그램에서는 없을 경우 이 폰트가 깨지거나 다른 서체로 변환돼서 나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자를 윤곽선 만드는 방법 다 아시죠? 오른쪽 키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꼭 변환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그러면은 글자가 점과 점이 연결된 선과 선이 연결된 면으로 표시가 됩니다. 컨트롤 Y를 누르면은 일러스트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만 보이게 하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Y 보이시죠? 이런 모양이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쇄를 할 때 에러가 안 납니다. 컨트롤 Y. 그러면 타입 툴로 클릭 글자를 쳤어요. 왼쪽은 글자 윤곽선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한 상태고요. 오른쪽은 윤곽선화를 안 한 상태입니다. 컨트롤 Y를 눌러볼까요? 틀리죠? 항상 일러스트에서 발주하기 전에 오브젝트들을 체크할 때 항상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웃라인이 윤곽선화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컨트롤 Y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됐죠? 아니시면 컨트롤 Z 전 단계 마우스 우클릭 클리트 아웃라인 누르시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O 아니면은 마우스 우클릭 클리트 아웃라인 아니면 폰트 선택하시고 폰트는 타입 글자 다 같은 뜻이에요. 일러스트에서 타입 클리트 아웃라인 여기도 있죠. 단축키 외우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렇게 윤곽선화 시켜줘야 됩니다. 필수예요. 그 다음에 효과 일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효과를 몇 개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그라데이션 글라디언트라고 하죠.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의 이렇게 자연스러운 변화 글라디언트 제 영상에 글라디언트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것도 효과를 준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펙트 상단에 보시면 이펙트로 효과를 준 오브젝트예요. 네모 툴로 클릭 드래그 네모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 클릭 없음 면 클릭 Y100으로 했어요.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그림자 효과를 주고 싶어요. 이펙트 스타일 드롭 섀도우 포토샵과 비슷하게
일러스트에도 이렇게 그림자 효과라든지 포토샵과 비슷한 효과들이 다 있습니다. 클릭. 미리 보기 체크해 주시고 그림자 생겼죠? 그림자의 거리라든지 퍼지는 정도, 투명도, 그 다음에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눌렀으면 이렇게 어떤 효과를 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툴로 시프트 드래그 정비율이죠. 전체 선택 툴로 선택 Y백 Alt키 복사죠. 클릭하시면서 Alt 클릭하시면서 Alt 누르시면은 복사했어요. 백스페이스 클릭하시면 삭제고요.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클릭 드래그 할 때 Alt키 누르시면 복사. 두 번째 거는 C100 Alt키 복사. 세 번째 거는 M100 섞어요. 겹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투명도 하시면 불투명도가 있어요. 오퍼시티 그죠? 40%로 불투명도를 낮췄더니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보이면서 겹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선입니다. 펜툴로 해도 되고 뭐 페인트 브러쉬로 해도 상관없어요. 펜툴로 해볼까요? 펜툴 클릭 클릭 전체 선택 툴로 바탕 한번 클릭 해제하신 다음에 다시 선택했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선 없음 면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화살 표시 누르면 필과 스트로크 면과 선이 바뀌어요. 클릭 그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의 색깔이 있는 걸 항상 클릭해서 앞으로 빼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패널이 있어요. 선의 모양을 바꾸는 패널입니다. 브러쉬 패널도 안 보여요. 윈도우에 가시면 있죠. F5네요. 하나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클릭 X 스트로크 두께죠? 클릭 스트로크도 없어요. 윈도우 가시면 있죠. ABCD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스트로크 웨이스트 두께 이런 식으로 선에 어떤 효과를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불투명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투명한 느낌을 내거나 아니면 상단에 이펙트를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주거나 글라디언트를 주거나 이 상태로 출력을 하면은 에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상태로 그러면은 난 이렇게 꼭 그림자도 넣고 이런 모양 다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림화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일러스트에서 만든 효과를 준 오브젝트는 그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으로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레스터라이즈라고 있어요. 클릭 오브젝트 레스터라이즈 위치 확인하셨으면 돼요. 클릭 CMYK 인쇄용이니까 바꿔주시고요. 높은 게 좋겠죠? 300. 그 다음에 이건 바탕이에요. 투명으로 할 건지 화이트로 할 건지. 근데 내가 선택한 글라디언트는 바탕이 없죠? 화이트도 상관없고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보세요. 아까는 전체 선택 툴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라디언트가 이렇게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면 색깔에 글라디언트가 안 뜨죠. 이미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메뉴 밑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도 이미지 트레이스가 보이면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이미지 트레이스가 보이면은 이미지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거 오브젝트 레이스터라이즈
300 화이트 똑같이 해서 OK 눌러볼게요. 요 흰색 바탕에서 살짝 움직입니다. 바탕을 화이트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별 다시 선택해서 오브젝트 레터라이즈 백그라운드를 투명으로 했어요. OK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클릭 이미지 트레이스 보이죠? 클릭 이미지 트레이스 보이죠? 둘 다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다 똑같죠? 클릭하신 다음에 레스터라이즈 바탕 투명, 요거는 그죠? 투명으로 하셔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선은 이미지화 시켜도 되지만 확장시켜 주셔도 돼요. 비교해 볼게요. Alt키를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선 속성이 살아있는 상태. 이게 선인지 속성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죠? 전체 선택 툴을 선택했을 때 툴 하단에 스트로크가 활성화되면은 선인 거예요. 두 번째 거 선택했습니다. 선이죠? 근데 이거를 면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위치 확인하시고요. 아까 서체 문자를 도형화 시킬 때, 윤곽선화 시킬 때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크리트 아웃라인이라는 걸 적용시켰어요. 그죠? 이 아웃라인이라는 글자가 여기도 있죠. 아웃라인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선을 윤곽선화 시키다. 선을 점과 선과 면으로 된 오브젝트로 바꾼다. 이 뜻입니다. 클릭. 바뀌었죠? 확대해 보면은 점이 포인트가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바탕을 한번 클릭, 선택 해지. 눈으로 보기엔 왼쪽 오른쪽 똑같지만 컨트롤 Y 모든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능이었죠. 왼쪽은 선 속성이 살아있는 상태, 오른쪽은 선을 면으로 바꾼 상태. 완전 틀리죠. 항상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한다고 글자 서체를 윤곽선화 시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똑같은 거죠. 선도 이렇게 면화 시켜줘야 돼요. 컨트롤 Y.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어떤 작업을 할 때 항상 글자라든지 이런 도형을 활용해서만 작업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왼쪽 전단지를 제가 만든 거 보면은 이렇게 사진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일러스트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져오기, 하나는 오픈. 오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컨트롤 O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폴더 아니면 위치에 가신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클릭 오픈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일러스트 전체 선택 툴로 클릭, 이미지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나는 내가 작업하던 창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C 카피하시고 창 닫기 필요 없잖아요. 저장하고 닫으시겠습니까? NO.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할 공간, 그죠? 내가 작업할 공간으로 가신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시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레이어가 두 개가 겹쳐 있어서 지금 뒤로 가 있죠? 밑으로 뺄게요. Shift Alt 센터를 기준으로 정비율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컨트롤 O로 가지고 온 이미지 파일이고요. 또 가져오기로 이미지 파일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파일 가시면은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위치 확인하시고요. 클릭 가시게 되시면은 가져올 폴더라든지 위치 가신 다음에 이미지 플레이스 누르시면 되겠죠? 클릭 갖고 왔어요. 요렇게 똑같이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정비율로 줄이고 있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왼쪽은 플레이스를 활용해서 갖고 왔고요. 오른쪽은 오픈으로 갖고 왔죠. 두 개 차이가 뭘까요? 가져오기로 플레이스로 갖고 온 오브젝트는 이미지 오브젝트죠. 이미지는 이렇게 X 모양이 나오고요. 컨트롤 O로 갖고 온 파일은 X가 없어요. 그죠? 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X로 갖고 온 가져오기로 가져온 이 X 모양의 이미지는 일러스트 파일을 안에서 있을 때 밖에 갖고 온 폴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링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된 파일 자체를 일러스트로 이 파일을 세이브 에즈로 컨트롤 시프트 S로 뭐 어떻게 저장할 거 아니에요. 뭐 전단지, 발주용 이렇게 해서 AI로 해서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출력소에 갖고 가시면 이 파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 이 파일은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이미지와 링크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픈해서 갖고 온 파일은 링크가 걸려져 있지 않고 그냥 단독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해서 보내도 이미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링크를 가져오시지 마시고 플레이스를 가져오지 마시고 컨트롤 O로 여신 다음에 전체 선택 툴 선택 컨트롤 C 닫기 컨트롤 V 좀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귀찮지만 근데 가져오기 플레이스로 갖고 오시면은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하거나 OK 플레이스 누르시면은 바로 내가 작업하는 창 위에 바로 붙여놓기가 돼요. 그래서 작업이 빠르게 했죠. 그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업이 빠르지만 출력소에 이 파일을 갖고 가면은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가져오기로 열심히 다 작업을 했어요. 그죠? 그럴 때 출력소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링크된 이 이미지를 따로 또 보내줘야 돼요. 링크를 다시 걸어가지고. 약간 좀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픈해서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링크된 파일을 갖고 왔어요. 플레이스로. 그죠? 갖고 왔는데 나는 출력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오픈 파일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해요. 선택해 주시고 아까 했던 방법이죠. 오브젝트 레스터라이즈 300 화이트 눌러볼까요? 오케이. 엑스박스가 없어졌죠? 똑같아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켜도 됩니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Z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엑스박스 플레이스로 가져오기로 된 파일이죠. 엑스박스. 뷰에 가시면은 윈도우죠. 윈도우에 가시면은 패널들 링크라고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내 지금 창 일러스트 파일 인쇄전 체크사항 이 파일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쫙 표시가 되면서 그죠? 링크된 파일과 안 된 파일이 구분이 됩니다. 요 내가 선택한 파일은 지금 옆에 그죠? 표시가 안 떴죠. 안 떴다는 거는 링크가 돼 있다는 상태고요. 두 번째 거 클릭했습니다. 옆에 표시가 떴죠. 요거는 오픈 그죠? 링크된 파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컬러 모드 CMYK로 체크 별색을 입력했을 경우 나는 CMYK로 인쇄할 때는 CMYK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에디트 컬러 그죠? 컨버트 CMYK 그 다음에 네 가지 색상 CMYK 네 가지 색상을 섞어서 만든 이미지 오브젝트는
출력할 때마다 색상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색깔이 겹쳐져 있을 때 바탕과 위에 있는 글자 색깔의 편차가 심할 경우 편차가 심한 게 아니고 크지 않을 경우, 그죠? 크지 않을 경우 이런 식으로 묻혀가지고 단색, 한 색깔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밑에 있는 색상과 위에 있는 색상의 차가 기본적으로 2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버프린트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들이 겹쳐 있을 때, 그죠? 그 겹친 면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프린트는 꼭 해제, 서체, 글자, 타입 다 같은 뜻이에요. 일러스트에서 만든 타입 툴로 만든 글자들은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다 시켜줘서 윤곽선화, 도형화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준 오브젝트들도 그림화 시키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가져오기가 아닌 컨트롤 O로 오픈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다 하나하나 체크하기 힘들어요. 발주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다 체크해야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뭐 별거 없어요. 내가 만든 전단지가 있어요. 왼쪽 타임 이벤트라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쭉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파일에는 아마 글자가 다 아웃라인 도형화 시켜서 제가 보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만든 이 전단지에 있는 글자가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안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다 아웃라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난 이 전단지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인쇄소에 넘기고 싶어요. 컬러 모드, 확성 모드 이거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체크 하지 않고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중에서 글자 속성이 살아있는 글자를 다 선택을 해요. 지금 선택했죠? 글자인지 어떻게 알죠? 상단에 글자 채가 어떤 채인지 뜨죠. 클릭 떴죠. 클릭 떴죠. 그리고 이 바운디 박스 모양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꼭지점이 살아있지 않고 밑에 파란색 선이 있으면서, 그죠? 요런 모양. 요게 폰트 글자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클릭. 다 살아있죠? 클릭. 클릭. 글자가 살아있는 부분을 다 선택을 해요. 클릭. 중복 선택은 뭐라고 그랬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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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내가 만든 오브젝트에서 글자 속성이 살아있는 글자들 다 선택한 거예요. 제가 왼쪽으로 클릭 드래그 이동했습니다. 그죠? 글자 다 선택했죠? 그죠? 그러면은 컨트롤 Z 다시 원위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카피를 해요. 컨트롤 C. 그러면은 내가 만든 오브젝트에서, 그죠? 글자만 카피가 된 상태죠. 백스페이스로 삭제합니다.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클릭. 됐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뺀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여기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냥 상관없어요. 몇 개 남겨놔도 상관없습니다. 이 바탕을 저장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E를 눌러요. 컨트롤 알트 E는 잠금 해제 기능이에요.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컨트롤 E로 잠금을 해제해 놓으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잠금을 일단 했던 안 했던 컨트롤 알트 E로 다 해제한 다음에 혹시라도 모를 잠겼던 오브젝트를 다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를 글자를 아웃라인 시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그럼 보시면 뭐 혹시 모를 여기 딱딱 지금 글자들이 아웃라인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내보내기예요. 파일, 익스퍼트, 내보내기.
내보내기 위치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요. 저는 유튜브 샘플이라는 폴더에 넣겠습니다. 전단지, 바탕, 파일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파일 형식이 중요합니다. JPG 체크해 주시고, 아트보드 사용, 범위 체크해 주시고 1번 저장 누르는 거예요. 한 번 더 CMYK 인쇄용이니까 확인하시고요. 300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내가 선택한 요 도큐먼트 1번이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트보드 툴 누르시면은 1번이죠. 내가 오른쪽 2번을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2번 눌렀으면 됐겠죠. 윈도우, 내보내기, 익스퍼트, JPG, 아트보드 사용, 범위 1번, 2번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1번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미지로 다 내보내기를 한 거예요. 저장을 한 거예요. 아까 내가 설정한 폴더에.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해 주시고 백스페이스 삭제. 그 다음에 컨트롤 F. 내가 아까 글자만 선택했죠. 컨트롤 C로. 그거를 컨트롤 F로 같은 위치 맨 위에 붙여넣기란 거예요. 글자 클리트 아웃라인 윤곽화 시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됐죠? 이 상태에서 아까 저장한 바탕을 불러와요. 컨트롤 O. 있죠? 더블 클릭.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지는 컨트롤 O로 갖고 오라는 거죠. 파일 플레이스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플레이스 이렇게 X로 갖고 오지 말고요. 전체 선택수 선택 컨트롤 C 창 닫기 X 누르든지 단축키 컨트롤 W. 저장 안합니다. NO. 아까 처음 전단지가 있던 탭으로 오신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뒤로 보내기 합니다. 글자보다 바탕이 위에 있으면 안되잖아요. 마우스 우클릭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보내기.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닫기. 열기는 맨 뒤로,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는 맨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냈죠? 그 다음에 이 도큐먼트 안에 정확히 쏙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얼라인 정렬을 하는 기능이죠. 얼라인 투 아트보드 체크하신 다음에 이 도화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색, 수직, 수평. 다시 이동해 봅니다. 전체 선택 툴로 수평, 수직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얼라인은 그런 기능이죠. 이렇게 영상에 얼라인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다 끝났어요. 글자는 아웃라인 시켰고 글자 외로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통짜로 이미지로 저장을 했죠. 그러면은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살짝 이동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제하시고 바탕 한번 클릭, 컨트롤 Y로 모든 오브젝트 선으로 보이게 하면 이렇게 이미지는 안 보이죠? 글자만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라인이 살아있는 오브젝트를 보여야지 에러가 안 난다는 거죠. 컨트롤 Y. 그죠? 이 상태로 인쇄소에 보내시면 돼요. 바탕에 있는 글라디언트도 이미지 다 시켰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사진들도 통짜로 바탕과 같이 이미지화 시켰으니까 뭐 링크가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뭐 가족이로 갖고 왔든 의미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인쇄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통째 다 이미지로 내보내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지 왜 글자만 따로 아웃라인 시키고 바탕들은 이미지화 시키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바쁠 때는 그냥 통짜로 다 이미지화 시켜서 보내는데, 글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에서 만든 글자는 아웃라인 시켜서 보내는 게 좀 선명하고 잘 나와요. 인쇄가 통짜로 다 이미지화 시키는 것보다. 뭐 크게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지만, 작은 글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자를 아웃라인 시켜서 보내는 게 훨씬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Z로 전당에 갑니다. 됐어요. 옆에 헷갈리니까 다 지울게요. 전체 선택 툴 클릭 드래그, 백스페이스 삭제, 클릭 백스페이스 삭제. 도큐먼트도 필요 없죠? 아트보드 툴 클릭 활성화됐죠? 백스페이스 삭제. 그러면 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난 작업을 이렇게 다 했어요. 그죠? 그럼 저장을 해야겠죠? 인쇄를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잠금을 풀어요. 컨트롤 알트 E. 혹시라도 잠긴 오브젝트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컨트롤 알트 E. 그 다음에 글자만 다 선택을 하는 거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글자만 다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이동해서 글자만 잘 선택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잘 됐죠? 컨트롤 Z 전 단계. 그 위치로 그대로 놔두고요. 카피합니다. 컨트롤 C. 백스페이스로 삭제. 그러면 글자를 제외한 바탕만 남겠죠. 이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익스포트 그림으로 내보내기. 폴더 정하신 다음에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바탕 예를 들면 이미지 JPG로 하시면 되고, 아트보드 1번 저장, CMYK 출력용이니까 300 확인하시고 OK. 백스페이스 삭제, 컨트롤 F. 아까 카피한 글자를 같은 위치 맨 앞 붙여넣기죠. 컨트롤 F. 글자 아웃라인 시킵니다. 선택되어 있어요. 지금 컨트롤 시프트 O. 됐죠? 그 다음에 오픈. 이미지는 오픈으로 갖고 오라고 했죠. 가져오기 말고 오픈. 바탕 전체 선택 툴로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W.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W는 창닫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정확히 도큐먼트 맞춰서 가야죠. 얼라인 2 아트보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직 수평 누르시면 돼요. 그죠? 어디에 있든 수평 수직. 그 다음에 글자보다 바탕이 위에 있으면 안되죠. 바탕이 선택된 상태에서 뒤로 보내기, 우클릭,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뒤로 가세요. 됐죠? 다 되셨으면은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그룹을 합니다. 컨트롤 G. 흐트러지지 않게. 그 다음에 바탕 한번 클릭, 선택을 해제했고요. 그룹이 잘 됐는지 확인합니다. 어떻게? 클릭 드래그로. 잘 되어있죠? 다시 얹혀 놓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확인하셨으면은 그룹이 됐는지 클릭 드래그로 확인하셨으면은 다시 원위치 컨트롤 Z. 바탕 한번 클릭 선택 해제 하신 다음에 확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Y로 선보기 하시고, 글자 아웃라인 잘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죠? 됐습니다. 저장하시면 돼요. 컨트롤 Shift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장 위치 체크하신 다음에 인쇄 용 전단지 예를 들면, 그죠? 그 다음에 AI로 저장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장. 버전 항상 AI로 인쇄용 파일로 저장할 때는 버전 확인하라고 했죠. 만약에 인쇄소에서 있는 일러스트가 CS5예요. 그럼 CS5 이하로 저장하시는 거고, CS4예요. 그럼 CS4 이하로 저장하시라는 거죠.
CS3예요. 그러면은 CS4, CS5, 6로 저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상위 버전에서는 하위 버전이 열리지만 하위 버전의 일러스트에서는 상위 버전이 안 열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쇄소는 CS6면 다 열려요. 거의 99%. 오케이. 저장 잘 됐죠? 인쇄용 전단지 AI로 저장됐고요. CMYK 인쇄용 컬러로 저장이 됐습니다. 다 닫으시고 인쇄용 전단지 이 파일을 인쇄소에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절대 나지 않죠. 왜냐면은 에러 날 여지를 안 남겼죠. 다 이미지화 시켰으니까 통째로 글자만 빼고 이미지화 시킨 이유는 글자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보다는 글자 자체를 도형화 시켜서 보내는 게 더 선명하게 나온다고 했죠. 뭐 그런 거 일단 제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하거나 하시다 보시면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같이 보시고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